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2 피파 월드컵 카타르 H조 한국은 16강 간다. 많은 언론들은 한국과 가나가 탈락할 걸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올라갈 걸로 보는 언론도 있습니다. 데일리 에어리니에서는 H조는 진짜 죽음의 조라고 합니다. 포르투갈, 우루과이, 한국 하나는 각각 세계 최고의 스타들을 자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룹의 특정 팀들이 뛰어난 형태의 스타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 디에고 포를란이 주도한 우루과이의 영웅적 경기나 2006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포르투갈 팀을 4강에 올려놓았을 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호날두는 올해 그의 클럽에서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기력은 끔찍했고 현재 팀을 이끌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포르투갈은 피파 랭킹 9위로 2018 월드컵 16강 탈락했습니다. 포르투갈은 6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했지만 한 번도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간 해는 2006년 독일 월드컵 준결승전이었습니다. 이후 포르투갈은 8강 진출에 실패했으며 2010년과 2018년에 16강 탈락을 겪었고 굴욕적인 조별리그 탈락으로 2014년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승리를 이끌 선수로 3명의 키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주앙 칸셀로는 포르투갈의 오른쪽 윙 공격에서 큰 역할을 하며 인상적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크로스를 위한 훌륭한 배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훌륭한 조합은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조합입니다. 라페알 레오. 리버풀의 디오고 조타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은 AC 밀란의 레오가 포르투갈 공격 왼쪽에 자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즌 AC 밀란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리아 A 14경기에서 6골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팀의 주요 득점원인 호날두는 190경기에서 117골을 기록하며 국제 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와 폼에 대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호날두는 포르투갈이 월드컵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날두는 현재 위험으로 인해 18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는 나이지리아와의 평가전에 출전하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메뉴에서는 호날두를 내보내야 한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일 호날두가 TV 토크쇼 피어스 모건 언센서드에 출연해 인터뷰에서 소속팀 맨유가 배신했고 에릭 텐 하그 감독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구단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했고 호날두는 올 시즌 텐 하그 감독과 경기 출전을 둘러싼 마찰을 빚었습니다. 맨유는 이로 인해 호날두를 방출하는 것까지 검토 중이라 합니다. 그라운드 위의 감독인 호날두가 앞으로도 좀 행동의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우루과이는 피파 랭킹 14위로 2018 월드컵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우루과이는 현재 그룹에서 가장 뛰어난 팀입니다. 현재 폼에서 페데리코 발베르데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이며 레알 마드리드를 위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파트너인 로드리고 벤탄쿠르는 토트넘에서 조용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페데리코 발베르데는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18경기에서 8골 2도움은 발베르데가 골문 앞에서 위협적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발베르데의 힘과 정확성은 우루과이가 성공적인 토너먼트를 개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는 1분부터 90분까지 수비와 공격을 돕는 만능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발베르데를 만났을 때는 매우 거칠게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축구는 잘할지 모르나 인성에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윈 누네즈는 최근 몇 주 동안 오른쪽 측면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했으며 이는 클럽의 최근 순위 상승과 일치합니다. 카바니와 수아레즈의 존재는 누네즈가 다시 한번 측면 역할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경기장에 있다는 것은 언제든 위협적으로 골을 노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35세의 수아레스와 카바니는 모두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전설적인 두 선수는 우루과이에서 265경기에 출전해 126골을 기록했습니다. 수아레즈는 14경기에서 8골을 넣은 내셔널의 우승 시즌에 힘입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카바니는 현재 발렌시아에서 뛰고 있으며 올 시즌 7경기에서 4골을 터뜨렸습니다. 듀오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을 응원하는 팬들은 과연 월드컵에서 신체적 혹독함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포르투갈 대 우루과이는 조별리그에서 가장 큰 경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는 더 맛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유명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8강 경기의 재대결로 루이스 수아레즈가 고의로 골라인에서 공을 손으로 막아서 페널티킥을 차게 되고 골키퍼의 선방으로 가나의 준결승 진출을 막았습니다. 마라도나는 신의 손이라 불리지만 수아레즈의 손은 악마의 손이라 부릅니다. 가나와 우루과이는 피 튀기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나는 피파 랭킹 61위로 2018 월드컵은 예선 실패로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가나의 승리를 이끌 선수로 3명의 키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모하메드 쿠두스는 유동적인 아약스 공격에서 거짓 나인으로 플레이했으며 모든 공격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나키 윌리엄스의 귀화로 인해 쿠두스는 윙어나 스트라이커 바로 뒤에서 역할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나키 윌리엄스 13번의 라리가 경기에서 5골과 1도움은 윌리엄스가 카타르에서 가나의 주전 선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라리가 경기에 6년 반 동안 꾸준한 출전을 했고 스페인 대표 발탁이 안 되어 가나로 귀화해 대표팀 기회를 잡았습니다. 현재 아틀레틱 빌바오 소속으로 라리가에서 240경기 이상 연속 경기를 뛰고 있는 베테랑입니다. 토마스 파티는 이번 시즌 아스날에서 경이로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2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고 아스날이 상위권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파티는 가나에서 28경기에 출전해 12골을 넣었고 6골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은 피파 랭킹 28위로 2018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하였습니다. 한국은 이 그룹의 진정한 와일드카드입니다. 손흥민이 부상에서 기적적으로 월드컵에 맞춰 복귀했습니다. 동안의 암살자는 한국 대표로 106경기에 출전해 35골 1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 대표로 2차례 월드컵에 출전해 첫 출전에서 1골, 두 번째 출전에서 2골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출전에서 3골을 넣을 준비가 되었을까요? 나폴리의 센터백 김민재는 수비의 중심에서 노련한 김영권과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한국 수비진은 최근 5경기에서 단 2골을 내줬습니다. 그러나 김민재의 가장 큰 매력은 세트피스에서 중요한 골을 터뜨리는 능력입니다. 나폴리 수비수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으면 득점표에 이름을 올릴 수 있고 뒤를 받쳐줄 김민재가 있으니 16강 진출하리라 봅니다. 데일리 이얼리니에서는 1위로 우루과이, 2위로 한국을 예측합니다. 포르투갈전이 열리기 전까진 모두가 한국과 가나가 보너스 팀으로 생각되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한 게임하고 오지 뭐.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희는 독일 꼴 된다. 2018 월드컵 대한민국 대 독일전은 월드컵 역사상 10대 이변의 경기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방심하고 왔다가 울면서 집에 가길 바랍니다. 보고 또 봐도 재밌는 독일전.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